근데 여기 나와서 하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건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그 공동 분양 대상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머니에스에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 한번 실은 거 볼게요. 저희 그 매 주마다 한 번씩 기사 싣고 있거든요. 공지자료실 가면 언론 보도에 가면 여기에 기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어요. 요 기사인데 요 기사는 이제 제가 이제 복사해 놓은 거고 그리고 원문에 가서 보면 어, 댓글이 댓글이 두 개 달렸는데 보면은 이제 기자님 기사를 잘못 쓰셨네요. 분할 다세대 있고 신축 다세대는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걸로 썼어요. 근데 제가 이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2008년 7월 30일 근생 쪼개기 한 거 아파트 안 주는 규정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2008년 7월 30일 전에 한 15일 전에 그 입법 고시문 나왔고 그래서 그걸 제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어, 그 소유자들이 와가지고 용산에 근생 소유하신 분들이 제가 보통 세미나 하면은 뭐 한 20명, 30명, 40명 오시는데 그때는 200명이 왔어요. 그때 저희 교육장이 많이 들어가야 한 8, 90명 들어가는 교육장이었거든요. 근데 꽉꽉 차가지고 막 바깥에 가 서가지고 근데 세미나 끝나고 나서 뭐 다들 뭐 왜 전현지 씨가 뭔데 근생 아파트 안 준다 그러느냐. 네, 근데 그 제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법령을 저는 해석해 줬을 뿐인데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제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분할 다세대 요 규정만 아는 건데 이거 말고도 규정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런 수업에서 많이 하고 또 유튜브 많이 찍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근데 수업도 제 수업을 지금 현재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가 중개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얘기를 다 정상적으로 해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해관계인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싫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아파트를 안 준다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 본인들이 물건을 쥐고 있으면 나빠질 수 있는 거죠. 그 기사를 이렇게 실었는데 이거는 제가 쓴 글은 아니고요. 제가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본부장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본부장님 이름으로 나갔고 제가 물론 마지막에 글 쓰신 거 검토는 해드렸죠. 주 내용은 뭐냐면 2010년 7월 15일 전에 기본계획이나 이제 구역지정이나 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 신축 물건이 아파트가 되냐 안 되냐 이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참고로 오늘 찍어서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한 10분 정도로 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아파트 한 채를 여러 조합원이 나눠서 갖는 이거를 이제 좀 더 고급진 표현으로 공동 분양 대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이제 구분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아파트 주고 안 주고에 대한 기준은 조합장이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총회 의결을 거쳐서 줄 수 있느냐. 이것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파트 못 받는 사람이야. 근데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주자라고 의결할 수 있느냐. 이것도 원칙상 안 돼요. 이거는 구청장이 인가할 사항인데 그때 공동 분양 대상이 되면 아파트 한 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배웠죠. 권리산정 기준이. 권리산정 기준이 벗어난 물건은 아파트 여러 명이 한 채 받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그냥 현금청산. 그건 아파트 못 받는 거. 근데 지금 오늘 설명드릴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도 아파트 한 채라도 나눠 가지니까. 근데 여러 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좀 하나하나 짚어 보시자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선 이제 그걸 알려면 지분 쪼개기가 어떤 게 있는지부터 먼저 한번 짚어야 돼요. 요거는 제 전에 수업에도 많이 짚어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공부하신 거, 좀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을 한번 하시자고요. 이제 이런 게 지분 쪼개기죠. 이런 게. 이렇게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있는 거를 건물 소유권 다른 사람, 땅 소유권 다른 사람. 그리고 뭐 땅 한 필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갖는 거.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게 있으면 다른 땅을 이렇게 붙이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사례가 더 많은데, 이렇게 한 필지를 나누는 거를 이제 필지 분할이라고 그러고, 이건 지적법에서 분할하는 거예요. 그 필지 분할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 날짜를 두고 요 네 명한테 아파트를 다 한 채씩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공유 취득하는 건데, 요거는 지적법에 의한 필지 분할이 아니고 등기법에 의한 공유 취득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건 좀 더 쉽죠. 지적법에 의해서 필지 분할하는 거는 지적 측량하고 필지 분할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공유 취득이니까 그냥 등기만 몇 분의 몇이 나눠가지면 돼요. 요것도 이제 어떤 기준일 전이면은 각각 나눠갔는데, 그게 기준일 벗어나가 그러면 이렇게 합산돼서 아파트 한 채 만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런 케이스 있죠. 어떤 애 부족한 사람이 옆에 땅을 일부분 공유 취득된 부분 중에 하나를 사든가 아니면 필지 분할한 걸 사든가. 이게 지분 합치는 경우. 이제 이렇게 하나의 권리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합산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지금 나대지 상태인데, 요거는 지금 건물과 땅이 이렇게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요거를 요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의 밑에 있는 거를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의 대지범이라고 불러요. 건축법에서 용어인데,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옆 밑에 필지가 여러 개 필지가 있더라도 그 건물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대지 범위로 들어가요. 하나의 대지 범위 중 일부를 내가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건물과 토지를 분리 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짜를 정해야겠죠. 날짜 정해서 되고 안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토지와 이렇게 물리적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그냥 분할하는 거. 이거를 단독 다가구의 분할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다세대, 구분 다가구 뭐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이제 건축물 대장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구분으로 인한 이런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이제 어디까지 인정해주고 어디까지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냐. 아파트를 주고 안 주고 할 때. 그런데 구분 다세대 규정을 보면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구분 다세대 규정을 보면 서울시 조례에는 2003년 10월 30일 규정하고 있는데, 뉴타운법이라고 부르는 도시재생 촉진법은 여기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있고요. 2007년도쯤에 뉴타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 2002년도에 있고 2007년도에 있다면 지분 쪼개기를 한 사람이 요때 쪼개기를 한 사람도 있고 요때 쪼개기를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도정법에서는 이때 쪼개기 한 사람 되지만 이때 쪼개기 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날짜 기준이니까. 근데 도시 촉진법에서는 요 날짜가 기준이거든요. 요 날짜가. 그래서 요땐 또 돼요 또. 그러면 이제 법령이 이렇게 싸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도정법 조례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뉴타운을 지정한 뉴타운법에서는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물건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약간 애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예? 이게 된다라고 판다는 거죠. 근데 이때 보면 어떻게 논리를 하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뭘 볼 때 그냥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몇 가지 단어들 있잖아요.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볼 게 아니고 그냥 두 법이 공존하고 있느냐 아닌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공존한 상태에서 둘 다 쓰여지고 있다면 그러면 뭐든 제일 빠른 날짜를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많이 거래가 됐었어요. 2004년도, 5년도에 지분 쪼개기 한 물건들이 거래가 많이 됐는데 왜 그랬냐면 뉴타운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씨가 뉴타운 지정한 거는 조례상으로 지정을 한 거고 2006년 7월 1일 날 뉴타운 특별법이 나오면서 도시재생 촉진법이죠. 나오면서 또다시 재정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니까 특별법에서의 기준 날짜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서 중개사들이 막 계약서 막 썼었죠. 예. 다 합산됐어요. 예, 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참 이게 또 해석이나 이런 걸 좀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2008년 7월 30일 날 이제부터는 이 날짜 전에 건축 허가만 받으면 돼. 근데 그 이후에 허가 받은 건 아파트 안 줘. 다 아니죠? 뭐죠? 조긴 줘요. 어떻게 주겠다고요? 아파트 합산.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예요? 2008년이면 언제예요? 지금 벌써 몇 년 전? 15년 전이야.
그렇잖아요. 벌써 15년 전이야. 내가 집을 이때 지었어. 지금 건축허가를. 이거 아파트 주겠다고 안 주겠다고요. 이 법 적용시키면 안 주는 거고, 세법 적용시키면 권리산정 기준이 나오기 전에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권리산정 기준이 전이면 얘는 아파트를 각각 받을 수 있는 거고,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면요. 이건 현금청산이고. 간단하죠. 근데 요 물건, 지금 이 건축허가 언제 받았냐면요. 2023년에 받았어. 이 물건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권리산정 기준을 적용시킬 거면은 괜찮고, 예, 구법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지역을 구법 적용시키겠다고요?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지역들은 구법 적용시키겠다고. 근데 이 물건이 2023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지역이 기본계획 수립 지역이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있는 곳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다고요? 예, 그래도 합산이라고. 뭐 저희 회원수가 지금 저한테 지금 돈 100만 원 이상을 내고 수업을 들으신 거잖아요. 이게 있어요. 주택재개발 분양 대상이라며. 근데 역세권 활성화는 도시정비사업이잖아요. 도시정비형. 그러니까 주택재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럼 걔는 괜찮은 거 아니야? 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안 돼. 왜냐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준용 규정을 해놨어요. 준용한다. 얘도 안 돼. 결론은 이 앞에 있는 것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다 읽어보시면 될 거니까. 근데 결론은 뭐냐?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신축을 했더라도 그 현장이 지구단위 계획,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된 지역 각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그냥 합산시켜버려라. 네. 이거 적용돼요. 그러면 그 산 사람은 무슨 죄냐? 제 수업을 안 들은 죄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서울시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관리처분을 짜고 있어요. 뭐 악법도 법이든 뭐든 남아있는 법령이에요. 지금 문구가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부칙도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신축 물건 사실 때는 조심하셔라. 거기다 또 하나 딱 사러 갔더니 거기가 지구단위 계획이 딱 떠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는 합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예? 제가 유명세를 한번 톡톡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지인들, 제 우군들은 그런 물건 혹시라도 가지고 있다면 빨리빨리 처분을 하셔서. 근데 아파트를 받고 안 받고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근데 사고가 잘 안 터져. 왜냐하면 사고가 터지려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야 되는데,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면 그 물건을 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사고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사고가 한 10년 있다 터지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정리하실 건 빨리 정리하고 팔 건 빨리 팔고, 그리고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니, 우리는 빨리빨리 가야 되니, 좀 되도록이면 이런 물건 하지 않으셔야 될 거고, 무엇보다 제발 좀 특히 중개사님들 제발 좀 거래하기 전에 한번 저한테 묻고 거래하셔라. 이거 합산이냐 청산이냐. 본인이 해석이 안 된다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여기서 지금 25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딱 가지고 오면 한 시간은 또 깊이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이거 서울시에다 던지잖아요. 서울시도 답변이 바로 안 와요. 거기에는 담당자조차도. 그만큼 복잡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질문을 하고 하셔라. 그래서 이 분양 대상 규정은 앞으로 몇 번 정도 더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